네, CSR 임팩트 서병주 대표입니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영역에 국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89조 5,700여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16%나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과 제도의 개정을 통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2011년 화장실 세남매 사건,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등 그 후로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 속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죽음은 그들의 고독했던 삶보다 고독한 죽음이 더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 있는 전화, 마음 있는 봉사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에 대한 조기 발견을 통해 예방적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그중 중요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은 다각도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시 작동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독거노인은 7만 7천 명씩 증가하고 있고 고독사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느끼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에는 아팠을 때의 병간호, 경제적 심리적인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1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별히 사랑 있는 전화는 각 기업의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주로 활동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전화로 인한 민원으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어도 전화로 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몇 년 전부터 콜센터 직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 연결음에 가족들의 목소리를 안내 멘트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강성 민원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이 멘트 하나로 친절한 고객으로 바뀔 수는 없겠지만 강성이 될 만한 고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또한 첫마디에 수고하신다는 고객들이 늘어나게 된 것도 놀라운 변화라고 했습니다. 사랑 있는 전화의 미담 사례를 보면 우연히 시작된 어르신과의 안부 전화는 회사에서 상담을 하면서 지쳐있던 삶에 커다란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주었다는 분도 있었고,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지 5년 넘은 봉사자는 처음 통화하던 긴장된 순간을 회상하면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어르신이 오히려 호탕하게 받아주시고 혼자 적적했던 시간에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몇 분간의 전화로 만나는 사이지만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덕에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료함과 권태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 있기 전화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계신 직원분들의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커지고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업을 살린 봉사활동 또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지만 리뉴얼을 통해서 좀 더 임직원들의 참여율과 감동을 높일 수 있었던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환경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기업, 또 문화예술인들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 또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 등 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상별, 이슈별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과 사회공헌 활동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간혹 CSR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혼용해서 쓰는 일이 많이 있어서 혼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요.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상위의 개념으로 광의의 개념으로 쓰여집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서
사업의 성과인 수익을 내는 것은 기업의 본연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좋은 원자재를 사용하고 에너지나 물, 토양들을 잘 관리해서 생산과 유통, 소비, 배출 단계에서 폐기물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고 있어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일 겁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겠죠.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은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라기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을 제대로 이행할 때 지속 가능한 회사로서 더욱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회공헌 활동에 해당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은 기업의 CSR이 일회적인 이벤트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업의 특성을 고려한 참여형 방식으로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원들이 체감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봉사활동 분야가 많지 않고요. 그동안 김장 담그기나 연탄 나눔 행사가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기도 했죠. 물론 이런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봉사활동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기획해야 하는 사회공헌 전담부서나 파트너 기관인 사회복지기관과 비영리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트렌드에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상들을 보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기업이 사업장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원들이 최근에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지원하는 지역적 범위를 보면 본사와 지사가 있는 지역사회와 글로벌,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공헌 제공 유형에서도 현금과 기업의 제품인 현물, 교육 지원과 인프라 지원, 기업의 서비스 지원,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과 참여형 프로그램, 또 기업의 핵심 역량 기술인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과 기업이 운영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운영되는 봉사단, VIP 고객과 함께하는 활동도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한 유형입니다. 이에 국민들이 바라는 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문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 또 국민 소득에 대한 기여, 또 최근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로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 해소, 또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제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조사에도 소득 및 주거 불안, 교육 불평등,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 고용 및 노동의 불안,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사회 통합의 저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홈페이지의 사회공헌 섹션이나 지속가능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입니다. 유엔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종료하고 2015년 유엔 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가지의 세부 목표를 결의합니다. 인구 문제, 고용의 불평등, 자원 위기에 대한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들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의 삶과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인 것이죠. 17가지 주제에는 빈곤의 종식, 모든 사람들의 건강한 삶,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 깨끗한 물 관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성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의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안전하고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정주 환경,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분야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인 이슈입니다. 여기서 영상 하나 보시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달째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We're very grateful, but it's really important that those donations stop. 기부를 멈춰달라고 말하는 호주 주지사? 호주의 산불 때문에 생긴 연기와 재가 뉴질랜드 하늘까지 노랗게 만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1월 5일. 이날 산불 상황을 브리핑하러 나온 호주 빅토리아주의 데니얼 앤드루스 주지사가 기자들 앞에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On this issue, I don't want to appear harsh in any way, but we don't need any more clothes, we don't need any more food. It's really important that those donations stop. 에? 재난 상황인데 음식과 옷을 기부하는 걸 거부하겠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빅토리아 주지사는 왜 기부를 멈춰달라는 걸까요? 이런 기부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보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Because they are diverting resources away from firefighting and away from providing support to those who are in real need. 가뜩이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의류나 식료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따로 사람을 투입해야 하고 이를 보관할 장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작년 4월 강원도 일대를 덮친 기록적인 산불. 당시에 구호 물품으로 들어온 수많은 헌옷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헌옷을 기부하면 이재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SNS에 퍼지면서 상황이 더 난감해졌죠. 100분 정도씩 막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제 재난 현장에서도 봉사활동 할 때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은 봉사자들이 체육관을 몇 개씩 점거해서 그 물품들을 정리하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당시 강원도 고성군의 구호 물품으로 들어온 헌옷이 무려 53톤. 이 중 이재민이 가져가고 남은 옷만 30톤이 넘었습니다. 남은 옷을 보관하고 처리할 비용을 생각하면 어휴, 정말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을 기부하거나 구호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수요를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기부가 오히려 구호 활동에 폐를 끼칠 수 있다니. 앞으로는 구조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기부를 멈춰주세요라는 이 영상은 우리의 현장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음에도 자원을 총체적으로 보는 컨트롤 타워가 없거나 후원 물품을 받은 재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재난재해 이후에 2차, 3차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업의 전문적인 업의 특성을 살린 활동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류회사인 UPS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나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UN 난민기구와 같은 구호단체에 긴급 구호 물품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구호단체들이 긴급 구호 물품의 재고 관리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PS 같은 물류회사가 후원금을 많이 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보다 기업의 업 전문성을 살린 물품 배송과 물품 추적 기술과 같은 물류 전문성을 적용해주고 체계적인 재고 관리를 투입해주는 것이 더 임팩트 있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부분이 지원된다면 구호단체들은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옷이나 문구류를 제3세계에 보낼 때도 현물에 대한 비용보다 물류비가 더 많이 들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물류 전문성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특화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을 살린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정성 있게 미혼 한부모 가족의 아기 돌잔치를 지원하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돼서 본 사업을 좀 더 섬세하게 리뉴얼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기업에서는 그동안 돌잔치를 위해 호텔 뷔페를 지원하셨고 엄마들에게 미용실과 돌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답례품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현장에 가보니 미혼모 합동 돌잔치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 현수막은 지원사업 결과 보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홍보물이겠죠? 하지만 아기의 첫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미혼 한부모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기의 생일을 축하해줄 하객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닌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미혼모 엄마들밖에 없었죠. 이들은 다른 가정처럼 내 아이만을 위한 돌잔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미혼모 합동 돌잔치라는 홍보 현수막 아래서 기념사진을 찍어야 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이의 돌잔치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고민해 봅니다. 직원들이 하나하나 돌상을 꾸미고 하객들이 먹을 음식도 장만합니다. 분주한 삶 때문에 이렇다 할 아기 100일 사진도 찍을 겨를이 없었던 엄마들을 위해서 그동안 핸드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모두 받아 저희 중학생 아들에게 아이들의 성장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고급 미용실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헤어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섭외하고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들이 메이크업을 받는 동안 직원들이 생일인 아기들과 아기들의 형제들을 함께 돌봅니다. 한 번도 아빠에게 안겨본 적이 없는 어떤 아기는 엄마가 화장을 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아빠 또래일 것 같은 직원의 품에 안겨 깊은 잠을 잡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직원이 소리 없이 울더군요. 집에 아기 또래에 자녀가 있다고 말이죠. 팔이 아파도 아기를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을 할애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려온다고 합니다. 어떤 직원분은 사람이 나이 들어 죽는 순간에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면 그 사진 중에 하루가 오늘일 것 같다는 감동적인 피드백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은 근무 고과에 반영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까지 참여를 해야 할 때도 있어서 정작 내 가족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 왜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하면서 그동안 참 귀찮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번에는 업을 살린 봉사활동이면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사례입니다. 철강 전문 회사인 이 건설회사는 스틸로 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최근 도심 동네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 또 배설로 인한 악취,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 행위에 대한 고양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한 후에 원래 자리로 방사하는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직접적인 업과 연결성은 없지만 기존 급식소의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은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키우고 급식소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동물 구조 활동가들을 폭행하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중성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틸과 공간을 매개로 동물 구조 활동가들과 실태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 계열사에서 직원들이 고양이 급식소에 3D 도면 설계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급식소의 제작은 물레동에 있는 철공인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마스크 지원이나 소상공인 대출 등은 단기간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하고 지역사회가 가진 네트워크와 실행력으로 철공소의 새로운 신규 제작 수주까지 이어진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남는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자원순환이나 환경을 위한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제품의 나눔과 순환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진행한 캠페인입니다. 집에 있는 일회용 수저 포크를 버리지 말고 택배로 물품 기부를 받은 것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신규 택배 배달이 유발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모아진 수저와 포크는 무료급식소와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단체에 보내지도록 기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원순환 캠페인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배출의 전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인식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일회용품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에 취약한 사회복지 대상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델로 진행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기획한 봉사활동이 정말 우리가 돕고자 하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게 됩니다. 사랑 있는 전화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로 전국의 독거노인들의 심리, 정서적인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 어떻게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